안녕하세요. 용감한 닭, 용닭 브레이브 치킨입니다. 예, 잠시 여름 휴가를 갔었다가 돌아왔는데 다음 주에 다시 예, 해외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8월 10일쯤에나 다시 비디오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잠깐 그 여행 중에 자세한 어떤 분석은 하지 못하고 지금 돌아와서 오늘 하루 정도 시장 상황, 그다음에 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그 생각을 잠깐 정리하는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우선 그 매크로 리즘부터 잠깐 살펴보면 지금 현재 이런 상태예요. 성장률, 인플레이션이 아직 상승세에 있고, 근데 이제 jobs 이게 조금씩 꺾이는 모양. 그 raise 이건 아직 지금 인플레이션을 따라오지 못하고, 크레딧 아직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리퀴디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reflation 상황입니다. 43%의 확률로. 그 다음에 이제 stagflation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아래에 차트를 보면 이제 계속 올해 약간 골디락스 존에 있다가 지금 7월부터 리플레이션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계속 그 리플레이션 상황,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동반 상승하는 리플레이션이 상황이었다가 그 이 jobs 이게 조금씩 예,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조금씩 기울어 가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리플레이션 상황이다. 그 다음에 yield curve는 지금 2년물, 10년물, 그 다음에 3개월, 10년물 어, 약간 다 뉴트럴한 상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2년물이 급격히 따라잡으면서 yield 커브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다가 지금 약간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그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직 크게 특별히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그 리플레이션 상황에 있는 것 같은. 근데 조금 성장이 조금씩 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켓 내러티브스 잠깐 살펴봤는데 뭐 이제 금요일 날 가장 큰 뉴스는 뭐 그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그 이제 금요일 날 데뷔 때 이제 12.8% 상승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은 아직 그 AI 모멘텀이 아직 지속되고 있다. 음, 그 이게 주춤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굉장히 그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진. 그리고 두 번째 뭐 이거는 뭐 이제 AI 플레이가 아직 어느 정도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는 걸 그 좀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이란과 미국 간에 그 이제 또 다른 갈등이 점화되고 있었죠. 예. 미국이 그 트럼프가 이제 말하기를 그 이제 자기 생각엔 휴전은 이제 끝났다. 뭐 협상은 뭐 계속 될 수 있지만 휴전은 끝났다. 그리고 이란이 뭐 그 트럼프에 대한 암살 계획이 있었다는 뭐 뉴스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예, 모습이고, 그 이란 쪽에서도 만약 자기들의 어떤 그 생산 시설 같은 거를 파괴하면 그 상응하는 보복을 하겠다. 그리고 그 이제 후계자죠.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라는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이 주말 동안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 약간 관심사이긴 해요. 주로 이제 주말에 공격을 하고 그 월요일이 가까워지면 다시 협상을 시작한다라는 이 이게 몇 개월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네, 조금 양측이 다 트럼프도 그렇고 이란 쪽도 그렇고 협상 쪽보다는 그 상호 간의 어떤 대결 구도를 조금 강화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지금 약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다시 불러일으킬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세미 페드 워치에서 9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살펴볼 테니 51%예요 지금. 예, 여기 지금 세미 웹사이트에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 51%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있을 거다라는 확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합으로 보면 9월 달에 올해 안에는 금리 인상이 한 번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이렇게 배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리고 세 번째 뉴스, Shipp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remains disrupted. 지금 호무즈 해협으로 배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시 거의 이렇게 봉쇄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IEA가 경고를 했는데 이러한 긴장 관계가 지속되면은 그 오일 재고 이거를 다시 비축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이게 이제 그 원유 시장의 이런 균형을 이렇게 disrupt 약간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음, 이게 기관에서 나와 있는 그 석유 가격에 대한 예측을 살펴보면 석유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 지금 공급 과잉 상태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도저히 수긍이 안 가는 이런 그 forecast 전망인데 이게 지금 호무즈 해협이 지나가고 있는 배들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타이 바깥에 있어요. 이 안쪽 이쪽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고 호무즈 항을 지나가는 배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 그 평균적으로 153대가 하루에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 이게 March 2026로 나와 있네요, 지금. 근데 제가 그 조사해 본 바로는 지금 이게 다시 배들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 게 그 이전 수준보다 훨씬 낮은 거의 봉쇄가 된 그런 상황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란과 미국 사이에 다시 긴장 관계가 지금 고조되는 상황에서 배들이 지나가는 배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 과연 그 기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유 공급 과잉, supply glutt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더 중요한 차트는
이 차트예요. 그 이제 SPR 전력 비축률을 포함한 미국 그 원유 재고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지금. 음, 85년 이후로 가장 많은 수치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 그 전력 비축률을 계속 끌어다 쓰면서 지금 그 원유 공급 부족 이거를 지금 메꾸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 SPR 이거는 지금 그 SPR을 포함한 인벤토리이기 때문에 SPR만 따로 보면 SPR이 그, 그 300 million barrel 이 이하로 내려가면 이게 이 부분이 이 이하로 내려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올 수 있다. 그래서 그 critical level이 그 300 million barrel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19 barrel, 19 million barrel 그 정도 남아 있어요. 100만, 1000만억, 3억 배럴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 이하로 내려가면 그 정확하게 그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바이든 정부 때 그때도 이제 SPR을 뽑아다 써서 원유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일종의 마지노선이 그 이제 300 million barrel 이거였어요 SPR 중에서. 근데 지금 현재 319 million barrel 그 정도까지 와 있다라고 제가 지금 그 마지막에 체크했을 때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비축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그 기관들이 말하는 공급 과잉이다. 공급 과잉인데 왜 인벤토리가 이렇게 계속 내려갑니까? 그 공급 과잉이라고 얘기했던 건 아마도 그 이제 MOU가 그 6월 달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호르무즈 항에서 배들이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공급 과잉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원유가 지금 계속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 예. 숏을 통해서 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엔 어, 그 속설에 의하면 그 미국 재무부가 그 이제 일본을 끼고서 그 이제 원유 선물에 대해서 숏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카도라 얘기가 좀 있긴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숏 포지션이 굉장히 지금 크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위로 스퀴즈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제가 보는 플레이는 그거예요, 지금. 펀더멘털상 지금 원유가 이렇게 하락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차트를 봐도 이게 공급 과잉이라고 볼 수 있는 차트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음, 분쟁이 터졌을 때 올라왔다가 다시 그 목요일 금요일 날 누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거래량이 굉장히 눌렀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쪽에서 다시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원유에 대해선. 자, 그다음 이제 마켓 브레스를 살펴봤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마켓 브레스가 아주 나쁘진 않아요. 지금 slightly positive라고 제가 지금 정리를 했는데 브레스는 아주 포지티브한 영역에 있고 근데 이제 트렌드, 경향, 추세는 약간 뉴트럴, 모멘텀은 뉴트럴, 추세도 뉴트럴, 하이로 아직 이제 긍정적인 영역에 있는데 추세는 뉴트럴. 그나마 이제 S&P 500 기업 중에서 51선, 100일선, 200일선에 있는 이거는 굉장히 약간 좀 긍정적이에요. 포지티브한 영역에 있으면서
추세는 지금 약간 상승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위험을 알려줄 수 있는 푸코 레이시오,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요. 푸코 레이시오 굉장히 낮고, 픽스도 지금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채권의 변동성을 알려주는 무브 인덱스도 굉장히 긍정적인 편이고, 스큐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아직 큰 위험 신호는 나와 있지 않고, 크레딧 스프레드 이것도 아직 타이트해요. 그래서 어떤 큰 위험 신호가 아직 시장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약간 이런 데이터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상으로 보면 마켓 프라이스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섹터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가장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이제 이 원유의 그 바이어스가 어떻게 되는가, slightly 약간 bullish한 바이어스를 갖고 있어요. 위클리 모멘텀은 네거티브, 마켓 스트럭처는 뉴트럴, 데일리는 모멘텀은 약간 지금 이제 그 패스트 라인이 슬로우 라인 위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마켓 모멘텀은 뉴트럴하지만 스트럭처 상으로는 약간 아직은 베어리시한 거, 아직 내려가는 추세인데, 이게 이쪽 부근에서 지금 내려가는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다음 주에 이쪽 75달러를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bullish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hourly 차트로 보면 모멘텀은 이제 약간 positive, 왜 positive라고 했냐면 약간 divergence가 보여요. 지금 가격은 내려오고 있는데, 가격은 약간 내려가고 있는데 모멘텀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그래서 약간 bullish divergence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모멘텀을 포지티브로 보고, 이거 이제 4시간 차트로 보면 좀 더 확연히 보이죠. 가격은 내려가 있지만 이쪽에서 모멘텀은 지금 상승 중인, 그래서 bullish divergence가 4시간 차트에서 확실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모멘텀을 포지티브로 봤고, 그 다음에 마켓 스트럭처는 약간 bullish, 더 이상 이전 이 횡보 구간을 뚫고 올라가서 이쪽에서 약간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원유는 약간 아주 강한 건 아니지만 slightly bullish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금은 제가 지금 아직 금도 약간 bullish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모멘텀이 지금 아직까지는 약간 네거티브 또는 뉴트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렇게 하락은 하지 않고 패스트 라인이 그 슬로우 라인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멘텀이 근데 아주 볼리시한 건 아니고 약간 뉴트럴 정도. 그 다음에 마켓 스트럭처도 약간 뉴트럴한 상태. 이쪽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이쪽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약간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울리 차트로 보면 확실히 다이버전스가 보이죠.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약간 모멘텀도 약간 포지티브하고, 그 다음에 마켓 스트럭처 상으로도 약간 bullish, 이쪽 부분을 약간 뚫고 올라가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약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ES.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돼서 이쪽 부분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 이쪽이 지금 그 정체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ascending triangle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용어는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그러니까 트라이앵글인데 트라이앵글이 점점점 아랫부분이 위쪽 아랫부분이 더 내려가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그 ascending triangle.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뚫기 시작하면 다시 큰 모멘텀으로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데일리 차트로 봤을 때 모멘텀은 근데 이걸 따라와 주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ES는 위클리 차트로 봤을 때는 모멘텀은 아직 bullish, 마켓 스트럭처도 bullish, 데일리 차트는 모멘텀은 약간 뉴트럴이에요 지금. 근데 마켓 스트럭처 상으로는 약간 bullish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제 아울리 차트로 살펴보면 모멘텀이 조금씩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모멘텀 포지티브. 마켓 스트럭처도 굉장히 약간 bullish한, 확실히 ascending triangle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slightly bullish 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시장이 역시 큰 최소한의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필라의 margin debt 이거인데 지금 all time high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지금 이제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margin debt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음, 아, 우리 우리말에서는 이 용어를 뭐라고 하는지 까먹었는데, 하여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주식을 담보로 해서 이제 그 브로커한테 돈을 빌리는 거죠. 돈을 빌려서 거기다 이제 투자를 하고, 그거 외에도 지금 보면 빚을 내서 비투하고 있고 막 이런 현상인 것 같아요. 거의 버블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마진 데트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이 그 언더 익스포즈, 다시 말하면 시장의 이런 변동성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을 팔았다. 그래서 주식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시 포모가 생겨서, 그래서 멜트업, 주식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그럴듯해 보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더 익스포즈, 사람들이 지금 다시 말하면 현금이 있다는 얘기이거든요. 주식을 벌 현금을 들고 있는데 주식이 더 올라가니까 아, 다시 주식을 높은 가격에서 사기 때문에 멜트업, 주식이 다시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언더 익스포즈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마진 데트가 이렇게 올타임 하이인데 이게 어떻게 언더 익스포즈가 되는 거죠? 현금을 들고 현금이 없어요.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무슨 현금이 있습니까? 그럼 기관들은 그럼 언더 익스포즈인가? 아니에요. 기관들도 지금 거의 굉장히 현금이 거의 없어요. 지금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이게 거의 버블의 끝이 아닌가. 근데 버블이 언제 터질지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저는 올해 안에 터진다고 봤는데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쪽에서 더블탑 만들고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상승세를 거래량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추세도 지금 이런 상승폭을 뒤따라가고 있지 않고, 가장 큰 문제는 그 미국과 이란의 이 갈등 문제죠. 이거를 시장이 계속 그 이제 무시해오고 있어요, 사실은. 이란과 미국의 어떤 갈등이 다시 점화되면 그 시장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짝 조정을 받다가 다시 협상이 진행된다 그러면 바로 급격하게 시장이 상승하는 게 지난 몇 달 동안 있었던 상황인데, 음, 이번에는 조금 그렇게 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양측의 그 발언들을 봐도. 이번에는 트럼프가 아예 그냥 협상이 끝났다고. 근데 뭐 트럼프가 타코를 또 할 수는 있죠.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근데 제 느낌상으로는 조금 주말에 크게 뭔가 한번 일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서 원유가 다시 좀 상승하지 않고, 이 펀더멘털상 원유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전 세계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지금 돈을 엄청 쓰고 있거든요. 국채를 발행해서, 단기 국채를 발행해서 지금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왜냐면 이제 외국 기업이 아니라 외국 이제 중앙은행들에서 미국 국채를 사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하고, 왜냐면 너무 많이 발행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미국 내의 다른 이제 그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이 국채를 사야 돼요. 그러면 국채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은행들이 현금이 필요하니까 국채를 그 이제 그 리퍼 마켓에다가 맡겨요. 일종의 이제 전당포인데, 거기다 맡기고 돈을 빌리게 되는 거죠. 국채를 맡기고 돈을 빌려요. 거기다 대한 약간 이자. 근데 이거를 하려는, 현금이 부족하게 되니까 이거를 하려는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현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니까. 국채를 너무 많이 사서 현금이 떨어지고, 그래서 현금을 얻으려면 리퍼 마켓에 가야 되고, 그래서 리퍼 마켓에 몰리기 시작하면 이율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이제 그 SOFR라고 하는데, SOFR.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정부가 그 더 많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돼요. 유동성이 줄게 되면 결국은 시장은 어떻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지금 시장이 계속 올라가곤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꺾일 것이다 라는 게 제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이게 조금 이쪽 부분을 뚫고 올라갈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뭐 8천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랠리가 끝이 나고 다시 이게 하락장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조정을 겪을 것이다. 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유동성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 기관들은 그 빚을 내서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이 마진콜 이게 주식시장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마진콜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급격하게 시장이 빠른 순간에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장이 한번 크게 조정을 겪을 것이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맞을지는 8월 지나서 여행 갔다 오고 나서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데 생각보다 시장이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거 확실히 버블은 버블이다. 이게 제 결론인 것 같아요. 제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여행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행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좀 떨어져서 목소리가 조금 죽어 있는데 돌아와서는 조금 더 다시 활기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계속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8월 달에 보죠. Yeah,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month. And happy trading and have a good summer. Okay, bye bye.